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를 맞아 충남방송에선 우리 지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특집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올 한 해 서산의 주요 이슈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살펴볼 텐데요. 17만 시민과 함께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고 계신 분이죠. 이완섭 시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년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도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해의 소회가 어떠신가요? 예, 지난 한 해 참 많은 성과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기쁜 일로 한 해를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은 그야말로 서산이 사통팔달 도시의 기반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해왔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결실로 잘 이어져서 아주 가슴 뿌듯한 그런 한 해였다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난해 어느 때보다 굵직한 현안들을 많이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사자성어로 네.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 오셨는데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를 선택하셨나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사자성어를 내세우면서 또 의지를 다지고 또 한 해를 줄다름치게 달려가는 네. 모토로 삼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금년은 일화관중이라는 사자성어를 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화관중이요? 예, 네. 하나로 화판다, 일화. 네. 그리고 이제 관중은 관역을 꿰뚫는,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목표를 네.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화합을 이루어서 서산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서산에서 대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아서 사실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고 또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네. 대전에서 당진까지 와 있는 이 고속도로를 서산 대산항까지 연결시킨 네.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0년도 초반부터 정말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2005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무산이 됐죠. 네. 여러 가지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추진해 온 이 사업이 지난해 이제 매듭을 지게 됐죠.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돼서 2016년 2월 3일자로 통과가 돼가지고 본격적인 국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간단 없이 잘 진행이 돼서 빠른 공기를 가지고 기간 안에 이 건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삼수 끝에 성공한 현안인데요. 그렇죠. 예. 네. 그동안에 좀 에피소드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뭐 에피소드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어려움에 대한 네. 얘기죠.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삼수를 하는 마당에 네. 이 삼수를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2015년도에는 초부 득삼이라고 하는 또 사자성어를 내세우면서 두 번까지는 실패했지만 네. 삼수 세 번째만큼은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중앙부처 뛰어다니고 저를 포함해서 또 국회라든가 또 뭐 이 공동 건의문 또 대통령님께 직접 친필 편지까지 보내고 하는 모든 이런 노력들을 다 했는데 충남방송에서도 참 많은 힘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 모든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져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뒀는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나고 보니까 네. 참 보람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 부처를 발로 직접 뛰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주제를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좀 어떻게 좀 그 어려운 문을 두드리셨는지. 예, 사실 이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렇게 내려와서 네.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서울 쪽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고 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어찌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 참 바쁩니다. 이 바쁜 공무원들이 시간 내기 어렵지만은 네. 계속적으로 공무원들도 가고 저도 가고 또 여름에 또 이 아이스크림도 사들고 가가지고 그 이런 정도로 대화도 나누고 네.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네.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네. 이 모이고 모여진 이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해 상반기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을 잇는 국제 여객선이 취항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네, 지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거대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 서산과 또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그 중국을 상대로 해서 백기를 연다는 것은 저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21세기에 새로운 어떤 비단길, 예, 실크로드를 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한 9년에 걸쳐서 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서 알다시피 이제 취항을 앞두고 있죠. 배만 뜨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백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이제 오고 가겠죠. 그리고 또 물류의 이동도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네. 이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고용 이런 유발 효과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생산 유발 효과도 한 1,400여억 원 그리고 추산을 좀 하고요. 1,400억 원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상당합니다. 고용 효과 이런 측면에서도 예. 한 2,8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네. 이 무형의 효과도 저는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그 국제적인 이제 무역의 발판을 이제 또 전진기지가 됨으로 인해서 네. 많은 이제 연관 산업들의 어떤 그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고 이 서산이 이제 그야말로 충청권의 중심을 넘어서서 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이 교두보 역할하는 그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가까운 환황해권에 이런 그 역할이 굉장히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에 또 우리 서산이 있고 거기에 걸맞게 해양의 어떤 그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또 해양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산을 넘어서서 충청권 발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유무형의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그런 효과를 거양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또 힘을 모아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이번 여객선 취항으로 인해서 서산은 물론이고 주변의 우리 충남의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주변 인근 다른 시장 교수님들한테 뭐 이렇게 뭐 들으신 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은 우리 서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네. 충청권 전체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저가 맡고 있는 서산뿐만 아니라 또 인근의 지자체 장님들께서도 또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 백길이 열렸을 때 네. 이 중국을 오가는 이런 관광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기대 효과, 어떤 낙수 효과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관광 루트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관광 상품을 새롭게 조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 지자체들끼리 연계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 관광 루트의 개발, 그렇죠. 1박 2일 코스라든가 2박 3일 코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 관련 인근 지자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에서는 또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네. 또 해 주셔야 되고 충청남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또 네.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서 아무래도 우리 서산 시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해미면 서산 비행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충남 도내 최초로 민항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충청남도, 대전, 충남만 이 공항이 없어요. 네. 대도시 이런 그 중심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민항의 어떤 이런 유치는 매우 시급하고 또 절실하다. 또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출발을 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 매듭이 첫 단추를 끼는 매듭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지난해 5월 10일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제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확정이 네. 고시가 됐고,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말까지의 1년 공기로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어쨌든 이 민항 유치가 어찌 보면 한 5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야만이 네. 이 건설이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그렇죠. 예, 근데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공군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군 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활주로 한 2,743m나 되는 활주로가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로가 또 4개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면 10분의 1 수준, 한 500억 미만 정도면 이 건설이 가능한 거죠. 국제여객 터미널, 이 공항 터미널이라든가, 유도로, 진입도로라든가, 네. 통신 뭐 시설이라든가,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시설만 좀 보완해서 설치가 된다면, 건설이 된다면, 바로 이제 민항 비행장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사전에 이 타당성 수요라든가 이런 그 필요한 인프라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 한사대를 통해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과 또 이런 그 당위성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5년 내에 충분히 이 공항이 건설이 돼서 2021년도부터는 비행기가 좀 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 서산 시민들이 서산 비행장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고 국내로 나가고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네. 9월쯤에 그 한사대를 통해서 사전에 조사 용역을 해본 결과로 네. 수요도 한 72만 명 정도가 72만 나왔어요. 명이요? 예, 국내 한 48만 명. 네. 또 이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네. 이런 국제적인 노선을 볼 때 한 24만 명 정도 해서 네. 수요도 그 정도 나와 있고 해서 앞으로 이 공항 개발의 어떤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그 살펴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5년 단위 계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내에 이 계획이 잘 추진이 돼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 시정 방향을 보면요. 지금 고속도로부터 여객선의 비행장까지 또 길을 여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망 구축에 좀 신경을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 시장에 이제 그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네. 이런 일 중에 하나가 길에 어떤 초점을 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인체를 볼 때 이 핏줄이 인체에 골고루 퍼져져 있어야만이 피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건강한 신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로 개통, 도로 이런 문제가 네. 지역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에 이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까지 4대 교통망을 네. 국가 계획에 모두 반영을 한 해가 이제 2016년이 되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잘 진행이 돼가지고 완공까지 갈 수 있게끔 네.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러한 그 도로교통망이 사통팔달 교통망이 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착착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연관 산업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그럼 다음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법으로 아예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서산 대산항 주변에 있는 석유화학산업단지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론 기여도 하죠. 연간 그 대산항 주변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 이 기업들, 소위 오사라고 하는 현대오일뱅크라든가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또 LG화학, KCC 같은 이런 회사들이 연간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 그 매출이 뭐 43조 1250억을 기록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그 중에서 이제 국가로 이 납부하는 국세만 하더라도 상당하죠. 4조 4,575억이 2015년 말 통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방세, 시세로 떨어지는 부분은 274억. 어찌 보면은 프로테지를 보면 0.61%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많은 그 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런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 또 국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대산공단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어떤 그 물류의 흐름들, 이동들, 대형 이런 차량의 이동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또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개연성이 또 많이 있고 도로의 파손, 또 어찌 보면은 이런 그 미세먼지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 요인이 또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위험을 또 감수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관심이 좀 많이 집적화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미약하고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1%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국세 지방세 환원 비율이 한 10%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사실 성사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공단에서 얻는 이런 그 지원 이런 정도는 같이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을 그동안에 또 기울여 와서 지금 현재 국회에 2건의 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정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여수시라든가 함께 공조를 취하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서산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설 노후나 주변 교통 체증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좀 불편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존 상권이 또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그 서산 발전을 이루어온 많은 동력들이 있겠죠. 그 중에 동력을 하나 또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터미널 부분일 겁니다. 그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하면서 도시가 또 이렇게 규모화가 되고 성장해 왔는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체증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또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 단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해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시가 많이 성장하고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까지 늘려가면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복합 공용 터미널을 새롭게 좀 이렇게 좀 도시 규모 성장에 맞게끔 그 규모에 맞게끔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으로 공약사항도 제가 제시를 했고 해서 이제 2020 종합개발 전략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개발 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을 해서 빠르면 금년 중에라도 이 터미널 부지를 확정을 해야 될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터미널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네. 그분들은 십수 년간, 수십 년간도 살아온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잃는다는 그런 또 상실감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권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찬반 논란이 좀 있는 만큼 공론화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으로 맞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네, 사실 터미널 못지않게 신축이 시급한 것이 바로 시청사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미래형 시청사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터미널 문제와 더불어서 또 시청사 문제도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터미널은 또 80년대에 이렇게 건설이 됐습니다만은 서산시청사도 76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40년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 4개 그 청사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네.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또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시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존심과도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11년도에 네. 이미 용역을 한번 거쳐가지고 어디에 이 시청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스크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결과는 현 청사 부지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예산 측면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 공동화 현상 등등 감안해 볼 때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멈췄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다시 그 시청사 주변을 문화재 발굴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함께 또 모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도 시민과의 한 약속입니다. 공약상에 네. 들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뭐 빠르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만 한 2018년도 정도는 착공이 가능한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020년도까지는 좀 완공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목표성을 가지고 현재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과 마무리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저는 서산 발전은 충남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또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닷길, 하늘길, 땅길, 철길 4대 교통망이 모두 연결되는 그런 아주 요충지로서 그리고 발전의 핵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4대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보다 더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충남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 모든 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는 또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설 명절 아주 뜻깊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 정유년입니다. 정말 유쾌한 일만 함께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쾌한 한 해 정유년. 네, 네. 재미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17년 충남방송 신년 특집 대담 이완석 서산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들 살펴봤습니다. 일화 관중의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서산의 목표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